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시기구나를 대화하면서 느끼면 좀 되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야, 이 사람 진짜 크게 되겠다. 21세기에도 의리는 통용이 된다. 대표님, 종종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분위기와 가치관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만의 이제 가치관 같은 게. 네네. 대표님만 봐도 사실 전 느껴지거든요, 약간. 꼰대 가치관이. 야, 나는 뭐 좋은 말 해주는 줄 알아. 그렇구나. 네. 대표님만 봐도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너는 약간 그 깐족 가치관이 내가 보니까 좀 있어. 네, 맞습니다. 깐족 가치관. 그런 분위기와 가치관이 느껴지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좀 자기 일에 되게 확신이 있고 네. 좀 진정성 있는 진지한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뭔가 이 사람이 좀 되게 매몰되어 있고 약간 좀 삶의 균형이 좀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거든. 물론 그걸 평생 지속하기는 어렵겠지. 네. 하지만 뭔가 사람이 그런 시기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시기구나를 대화하면서 느끼면 좀 되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대표님도 사실 일중독이긴 하신데. 나는 좀 덜하지 그래.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삶의 이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네. 뭔가 지금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 네. 얼마 전에 어떤 형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매출 1000억짜리 회사를 사서 4000억을 만드는 것보다 빵원부터 1000억을 만드는 게 몇 배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잘하는 직원 데려오고 잘하는 대표 데려오고 잘하는 임원들 안 치고 하면 4000억까지는 오히려 금방 간다. 1000억을 만드는 게 훨씬 힘들더라. 근데 경험 베이스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두 명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좀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시기에 딱 접어들어서 막 달리고 있어. 네. 그 에너지가 그리고 되게 느껴져.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동생들 중에도 몇 명 있거든. 내가 존경심을 느끼는 동생들이. 야, 이 사람 진짜 크게 되겠다. 열심히 밥 사줘야지 지금. 나중에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단 말이지. 네. 그런 거는 나이 여하나 성별 여하를 떠나서 좀 리스펙을 일으키는 것 같아. 대표님, 그럼 다른 특징은 뭐가 있나요? 신뢰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신뢰라는 거는 한순간에 팍 생기지 않잖아. 네. 좀 시간 베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야. 네. 우리가 사람을 소개받을 때 지금은 누군가에게 검증된 사람만 소개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신뢰를 쌓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DM으로 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면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본인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소개를 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편하게 만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스타일을 알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뭔가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신뢰 베이스 좀 깔고 가는 거지. 물론 역으로 사기꾼들이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 신뢰도가 높은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신뢰가 높아지려면 결국 시간 베이스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단 일치해야 돼. 평소에 말하고 다니는 것들이나. 그치. 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 나도 뭐 유튜브에서 말 잘하잖아 지금. 일상은 그렇지 못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진짜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서 주저분 막 겁나 떠는데 현실은 나도 현실에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떠드는 걸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 네. 그럼 이거를 그리고 내 옆에서 누군가 10년 20년 봤어. 네. 그럼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지. 신뢰는 그런 시간 베이스 플러스 내가 호소하는 가치관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지 좀.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되게 큰 리스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특히나 신뢰라는 게 되게 만들기는 어려운데 깨지는 건 한순간이거든. 약간 도자기 같지. 흙을 구워서 만들고 뭐 열을 가하고 막 해가지고 공수를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깨트리는 건 망치 한 방에 그냥 깨져버려. 여기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도 어려워. 근데 이 신뢰가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도는 당연히 생기는 것 같아. 대표님, 그럼 그 다음 특징은 뭐가 있나요? 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좀 리스펙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 살다 보면.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걸 충분히 그냥 안고 가주는 사람들이 있어. 네. 당연히 우리가 후자에서 좀 매력을 느끼지 않나. 좀 전에도 내가 미팅 갔다 왔잖아. 네. 이 형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미국하고 한국에서 외식 산업하는데 큰 차이가 있대. 미국 고객들은 좀 충성도가 높대. 로열티가 있고 어떤 자기가 자주 가는 이제 그런 매장이나 식당에 대해서 뭔가 좀 나름의 그런 좀 리스펙이 있나 봐. 내 식당이다, 뭐 이런 건가요? 좀 희한하게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식당에서 식중독이 생겼어. 그럼 물론 그게 위생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우연치 않게 실수로 생긴 경우도 있잖아 보통. 맞습니다. 뭐 일부러 식중독으로 다 뒤져라 이러고 만든 사람이 누가 있어. 그쵸. 근데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지. 기업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그거 싸잡아서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만 막 이제 본사까지 막 넘어가고 막 이런 운동들이 좀 분위기가 있는데 미국은 그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려도 다음에 또 간대. 기회를 준다는 마음. 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네. 앞으로 이제 잘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찾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오랜 단골들이 많대. 형님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나 오류나 이런 것들을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꼭 내가 대상이 아니어도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거 의리 이런 거 의리도 되게 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 내가 스레드를 개설하면서 딱 글을 하나 쓴 게 있어. 네. 혹시 봤니? 그 엄청 예전에 좀 썼던 거 봐라 이 자식아. 네. 너의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좀 가져. 많이 가집니다. 나도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뭐 네. 대충 이런 말을 썼어. 21세기에도 의리는 통용이 된다. 네. 뭐 이런 주접을 한번 떨었는데 그러니까 의리는 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같아. 자, 의리라는 게 언제 발휘가 돼? 뭐 동료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되게 해피한 상황에서 의리는 없어. 네, 맞습니다. 되게 행복하고 우리가 막 즐겁고 재밌고 이런데 의리가 뭐가 필요 있어. 맞습니다. 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점은 되게 누군가 공궁에 처했을 때, 되게 힘들 때, 이럴 때 등 돌리지 않고 내 사람이라고 같이 안아주냐, 남들처럼 같이 등을 돌리고 같이 돌을 던지냐, 먼저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의리를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해라는 게 따라오거든.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사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쨌든 되게 큰 사람의 마음을 좀 울리지. 대표님, 오늘 이렇게 분위기와 가치관이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 콘텐츠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관이나 이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좀 언행일치가 필요하다.